안녕하세요. 호호 안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희 그 영상 중에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에서 편성하기, 교수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 세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찍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교수 학습 실천하기에서는요. 크게 우리가 5가지의 하위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공자상, 안통해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이렇게 말이죠. 공자상, 안통해. 이 중에 우리는 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렇죠. 놀이공간이었고요. 자는요. 놀이 자료였고요. 사라지기 전에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상은요. 그렇죠. 상호작용이었고요. 안은 무엇일까요? 네, 놀이와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놀이 공간이지요. 놀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중에 편성하기, 교수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라는 이 3가지의 단계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운데 것을 이렇게 구멍을 냈을 때 선생님들은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기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구멍을 이렇게 뚫어준다면 선생님들은 편성하기라고 빈칸을 채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수학습 실천하기. 이 부분은요, 선생님들 예전에 어찌 보면 우리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유아들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교수학습 실천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에게 배움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실제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공자상, 안통해인 것이죠. 첫 번째, 공이잖아요. 공은 무엇이라고요? 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공간입니다. 그러면 놀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은 구성해 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이공간 안에도요, 4가지의 하위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 하면요. 융통성 넓혀 다 찾아주. 융통성 넓혀 다 찾아주. 배를 타고 서라도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융통성 넓혀 다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갈 때 융통성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가 여기까지 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는요, 배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놀이공간, 우리 지금 놀이공간에 대해서 하잖아요. 놀이공간을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치해 본다. 됐죠?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놀이공간이 넓혀하고도 연결되어 있네요. 놀이공간을 놀이하는 공간을 넓혀 본다. 배로 연결 안 됐잖아요. 놀이하는 공간을 넓혀 본다.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 놀이공간이 어디로 들어와요? 다하고 찾아 사이에 들어오네요. 요거는 다른, 보세요. 다른 놀이 공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본다. 다른 여기로 들어오니까 놀이 공간을 찾아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배치해서 주하고 연결이 됐네요. 그쵸? 보면, 유아에게 공간 배치 주도권을 주어 본다. 유아에게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주어 본다. 이렇게 하면 크게 4가지 하위 영역을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융통성 넓혀 다 찾아주 중에 융통성이죠. 유아의 흥미와 놀이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놀이 공간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넓혀주기도 하고요. 좁혀주기도 하고 아니면 유아들이 원하는 조용한 곳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요 하면 구석진 공간에 유아가 쉬거나 그곳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놀이를 유의해서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의 놀이 공간을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율성이지요. 만약에 문제가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해 줍니다. 놀이를 확장시켜 주고 축소해 주고 구석지고 조용한 곳에 옮겨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놀이 공간에 대한 무슨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러면 자율성이라고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놀이하는 공간을 넓혀 본다입니다. 놀이하는 공간은요, 유아들이 원해서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놀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밀집도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판단된다면 이것을 넓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관찰이죠. 유아를 잘 관찰하고 놀이의 영역을 동선을 잘 살펴본 다음에 넓은지 좁은지 알 수 있고 유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관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이에 방해되는 기구나 혹은 설비, 뭐 교구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옆에 큰 쓰레기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치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에게 관심이 적은 놀잇감은 과감하게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충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놀이 공간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보통은 교구장을 없애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교구장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공간이거나 위험한 공간일 때는 그런 공간을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넓혀준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연결하는 그런 공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교사들이 묵혀두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했을 때 유아들의 놀이가 서로 다른 방과도 연계되면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의점에 나와 있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실 밖에 가구들을 둘 때 무슨 법에 의거하여? 소방법에 의거하여 지금 법적인 게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놀이 실행 자료에 소방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상대피로 저는 그냥 어떻게 했냐 비대 고정으로 외웠거든요. 사실 비대 고정으로 설치되는 물건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 대피로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물건 놓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불이 났을 때요. 그 소방 그 호스를 빼는 곳이기 때문에 비상 대피로라든지 비상 그 소방 호스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화분이나 아니면은 뭐 교구장 이런 것들을 막아 놓으면 벌금이 있어요. 1년에 2번씩 나와서 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런 부분들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소방법과 비상 대피로, 비대 고정 절대 여기에 물건 놓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가렸는데요. 유아에게 세 번째는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주어 본다입니다. 어떤 건지 생각나세요? 융통성 넓혀 다 찾아주 에서 배를 타고서라도 배가 융통성과 제일 마지막에 주로 갔었잖아요. 유아에게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주어 본다. 배를 타고 배가 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요. 교실의 소유권은 교사에게 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틀리죠. 교실의 소유권은요. 유아 교사 모두에게 공동 공간입니다. 따라서 유아가 원하는 곳으로 공간 배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치원에서는 예전에는 고정되는 교구장을 썼다면 유아들에게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바퀴 달린 교구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아들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어떤 유아는 조용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합니다. 다중지능에서 보면 개인 이해 지능이 높은 유아들이 보통 그렇기도 하죠. 하고 또 어떤 유아들은요, 바뀌는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요,
몇 명의 유아 때문에 정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수의 유아들을 위한 고려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유아에게도 골고루 존중되는 교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교실의 공간 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에게 공간 배치 주도권도 주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놀이 공간의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융통성 넓혀 다 찾아. 주를 먼저 했으니까 다 찾아잖아요. 다 찾아 사이에 놀이공간, 아까 화살표 들어갔던 거 생각나시죠? 다른 놀이공간을 찾아본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유치원에 또 우리 유아교육 기관에 속해 있는 놀이공간은 어디가 있을까요? 굵게 따져보니까 실내가 있고요. 실내 반대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실외가 있고요. 우리 미세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우리 유치원 놀이터가 없을 경우에 어디 가서 놀이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공간이 실내와 실외와 지역사회 공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굵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내 놀이공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실내 놀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계단 밑도 있을 수 있고요. 유치원 입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또 다른 놀이 공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는 참관실이 있었는데요. 학부모 참관실이 있었는데 그 원사이드였거든요. 근데 그곳을 사실은 놀이 공간으로 전혀 활용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정해진 요일에 유아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문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유아들이 이 공간에서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공간도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처럼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간을 유아들은 흥미로운 놀이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여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니면 이곳에서 정말 놀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말 안전하다면 정말 이곳에서도 재미난 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선생님들은 공감을 해주시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놀이 공간을 찾았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곳은 놀이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놀이 공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유아들과 함께 찾은 놀이 공간이 위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들께서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유아와 함께 돌아보면서 위험한 요소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같이 정리도 해보고 하면서 안전하게만 바꿀 수 있다면 그곳을 우리는 새로운 놀이 공간, 또 다른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놀이 실행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치우거나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유아들과 함께 새로 찾은 또 다른 놀이 공간을 한번 점검하고 위험한 곳이 있는지 먼저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길 청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리하고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와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이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냥 좀 저는 많이 지난번보다는 좀 줄여주고 내용도 좀 간소화되고 용어도 좀 정리가 돼서 좋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소방법에 의거하여 우리 아까 비대 고정하기로 했었잖아요. 비상 대피로에 고정으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걸 놓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비대 고정. 해서 우리 안전하게 교실 놀이공간을 넓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대가 나오긴 하는데 또 비상시 대피로라는 용어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헷갈리겠다. 어느 줄에서는 비상시 대피 경로에 놀잇감 자료장을 배치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어디에서는 비대 고정, 비상 대피로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물건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이럴 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대 고정을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비상시 대피 경로 앞에는 비상구, 비상계단 등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상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곳에는 놀잇감이나 자료장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 안전법하고도 연결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융통성 있게 다 찾아주를 첫 번째 놀이공간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이 놀이공간을 결정할 때요. 학급의 원화 수라든지 성별의 비율이라든지 전반적 놀이 성향을 선생님들은 잘 고려해서 적합성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놀이공간을 계획할 때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급 원화수 여기 가려놓고 땡땡땡 하고 전반적 놀이 성향 하고 나오면요. 선생님들은 성별의 비율이라고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나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다 세밀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라도 놓칠까 봐 꼼꼼히 좀 봐드렸긴 했는데요. 굵은 타이틀은 놓치지 말고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다 찾아주, 공자상 안통해는 교수학습 실천하기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놀이공간에 대해서 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떨리시죠?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100%는 아니지만 진짜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한 것 같지만 뭔가가 어느라고 외운 것 같은데 자꾸 헷갈리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같이 끝까지 힘내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공자상 안통해 중에 공했으니까 자잖아요. 놀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